자,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란 핵시설 3곳을 선제 타격을 해서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타격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미국이 이제는 이란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제 48시간 안에 어떤 것이 결정 날지가 진짜 중요한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 시장과 우리 앞으로 펼쳐질 국제 정세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뭐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지전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48시간 안에 제가 주요 보는 게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일어날 것인지 여기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란 핵시설에 타격을 했습니다. 타격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정학적 파장이 있을 텐데 중동 분쟁이 이제는 글로벌 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제2의 우크라가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3차 세계 대전, 그러니까 뭐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치 못하게 참전을 한다고 하면, 아니면은 도와준다고 하면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 48시간 안에 어떤 식으로 지금 미국에 대응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특히나 이란의 뭐 대리군이라고 하죠. 후티, 뭐 시아파 무장 세력, 뭐 헤즈볼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란이 어떻게 이렇게 반격을 하는지, 아니면 또 이제 반격을 하지 않고 이란이 또 참고 있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요한 거 뭐냐? 이제 일회성 작전일지, 이게 지금 핵시설에 폭격을 가한 게 그냥 일회성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핵시설만 정밀 타격을 해줬다, 요청이 있어서 해줬고, 우리는 더욱 뭐 더는 개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 개입으로 간다고 하면요, 미국도 이제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어떤 식으로 미국에 진짜로 미군 기지를 다 폭격을 하면서 제대로 덤비는지, 그거에 따라서 진짜 전쟁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안에 이제 이런 게 결정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을 했다고 하지만, 이란이 어떻게 했는지가 진짜 관건이거든요. 이 핵시설에서 이 고농축 우라늄 이거를 안전한 장소로 다시 가져갔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과 이슬람 혁명 세력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제 더 저항을 하면서 미국의 보복 공격을 할 것인지,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전쟁 양상이 펼쳐질지, 그리고 이게 떳떳하면은 여기에 다 엮여진 이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미국과 뭐 이란 이 둘 사이에만 가는 게 아니라 중동 및 서방, 그리고 중국, 러시아까지 여기에 개입을 할 수도 있을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더더욱 이런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이권이 여기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동병 상련이다. 왜냐, 지금 트럼프도 막 내부적으로도 이민자들을 다시 또 추방을 한다고 하면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또 시끄럽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뭐 더킹, 뭐 무슨 노킹이죠. 죄송합니다. 더킹이라고 해서 노킹 시위도 일어나면서 그런 게 지금 트럼프 지지율에 악영향을 피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지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6월, 7월 넘어가면서 이제 관세 여파로 아마도 이런 경제 지표나 이런 게 높게 나올 텐데, 이것도 어떻게든 이 트럼프가 마사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중국만 이 뭐라고 해야죠? 물가 지수를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뭔가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실제로 가면 실제 경기는 안 좋다고 다들 하는데, 이 지표만 보면은 경기가 좋다고 나오거든요. 뭐 물가도 안 오르고 뭐 골디락스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도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근들도 뭐 이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 뭐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절반만 믿고 절반만 다시 또 안 믿고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네타냐후나 트럼프는 이란을 상대로 강경하게 가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란의 이런 정부 세력들을 다시 친미 정권으로 물갈이 해버리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둘이 똘똘 뭉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은요,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영웅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네타냐후도 뭐 법적 문제가 많고, 만약에 이 총리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감옥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결국에 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란 정권을 친미나 친이스라엘 정권으로 바꿔 놓는다고 하면요. 다시 뭐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잘했다." 공을 인정받겠죠. 트럼프도 당연히 뭐 지금 관세나 아니면은 미 국가 부채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미국이 뭐 파산을 할 수도 있다.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이란을 만약에 미국에서 친미 정권으로 바꾸면서 이란을 먹게 된다고 하면은요.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거기가 중요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이쪽을 압박을 하면서 러시아까지 압박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가 있으면 진짜 그래서 이란이란 이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란을 제거해서 뺏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48시간 내에 어떤 작전이 일어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원래 지금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하면서 원래 지금 미국 정부부는 핵 개발이 아니다, 핵무기 개발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부는 개발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뭐 다 타격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핵을 갖고 있다, 핵을 지금 다 갖지 못하게 아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여러 곳에 정밀 타격을 시도하면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란이 핵을 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성공을 했다고 하면요 이란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우리가 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세요. 진짜 48시간 안에 어떤 것이 벌어질지가 정확하게는 예상할 수가 없죠. 저도 그냥 거의 뭐 주관적인 생각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예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중동 전쟁과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요, 이란 정권이 만약에 이제 하웨이나 이제 다 뭉쳐서 버틸 경우에는 장기화도 가능합니다. 왜냐? 여기가 지금 산지로 90%가 산지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상군이 투입돼서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미국 지상군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미군 기지에 중동에서 뭐 4만 명, 5만 명의 병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이 1억이 넘는 이러한 인구를 상대로 해서 지상전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상전이 펼치기 어려운 게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대륙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로만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미사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당연히 전자전이나 기술 이쪽에서 유리하겠지만 계속되면은 이스라엘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길어진다고 하면은요 누가 이기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경제적 여파가 있겠죠. 당연히 유가가 상승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가중될 것이고 가중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안 막는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이제 물동량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건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막힌다고 하면은 당연히 유가는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변수가 있는데요. 7월 변수는 뭐가 있냐? 감세안이랑 그다음에 금리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감세가 잘 통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실 때가 나온 거죠. 이제 감세안이 어느 정도 이제 작용할 때가 됐다.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표에 금리나 아니면 주요 경제 지표.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파월한테 미리 금리를 내려라. 왜냐? 지금 뭐 물가 지수도 높지도 않고 혹시나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금리를 내려서 이거를 살려라.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요. 그때 다시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파월을 압박을 했는데 파월은 또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과연 저는 이제는 유가 이런 변수랑 그다음에 관세 이런 거, 감세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경제 지표가 좋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마가파에서 충분히 마사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공격을 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말고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이 감세안이나 이런 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오고 트럼프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또 트럼프 지지율이 또 떨어진다고 하면 전쟁을 하기가 지금보다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전쟁을 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제는 어떤 작용을 할까? 저는 긍정적인 작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이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달러다. 지금
해야 된다. 야, 내가 내 생전에 이 미국이 망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구나. 곧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렇게 볼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허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급 이런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 게 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상사 이런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도 대거 매수한 거 보면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채권 시장을 안정화를 이렇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나오면서 채권 자경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걸 막고 안정화를 시도하면서 미국 금리 방어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를 저는 좋게는 안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채권을 방어하고 금리를 방어하는 역할로 쓰려고 한다고 하니까 참 이것도 여러분도 한 번씩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이제 만약 지금 이렇게 미국이 2주간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폭격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협상을 시작하면서도 뭐 미국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국제적으로 이제 이 보면 비밀 작전과 외교 실패로 국제적인 신뢰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여기랑 협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2주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고 협상 중에서도 갑자기 폭격을 하고 이런 지금 미국의 태도인데, 이거를 누가 믿고 미국과 이제는 평화 협상을 하거나 어떤 협상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국제 사회적 신뢰가 상실이 되면서 그 공백을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 홍콩에서 한 달 전인가 그때 모여갖고 유엔처럼 어떤 기구를 만들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한번 댓글로 한번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위안화 국제 결제를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점점 이제 중국의 이런 국제적 이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와, 미국이 이제는 점점 공백이 생기면서 그 틈을 중국과 특히나 중국이 가장 경제적으로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새로운 강대국으로 의존 전환 중이다. 그러니까 브릭스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과 이제 원래는 협력을 하려고 했던 제3세계 국가들, 뭐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그런 뭐 동남아 이런 국가들이 있겠죠. 이런 국가들이 이제는 브릭스 쪽으로 더욱더 가려고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달러 패권이 이제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죠. 디지털 위안이 생기고 브릭스 통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CBDC가 이제 달러 시스템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만들면서 달러의 이런 국제화를 강화시키려고 그 민간주도 활성화로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그런 거를 거부를 하고 디지털 위안과 그다음에 위안을 국제화하는 거래를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미국에 지금 계속 이 반격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 선택이 과연 옳은지는 진짜 의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도 지금 탈달러 속도로 지금 계속 국제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계속 달러 없이도 우리랑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우리랑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 거래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마가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이란 전쟁을 이용을 해서 달러의 기축통화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역으로 작용을 해서 달러의 이런 패권 상실을 더 빠르게 추진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죄송하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금을 더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금이나 아니면은 다른 안전자산이 점점 달러 대체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한 영향으로, 그리고 다극 질서가 계속 커지고 있죠. 브릭스라고 해서 여기가 커지면서 금을 기반으로 해서 브릭스 통화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가 예상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나 아니면은 금융자산, 그다음에 암호화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 개입 여부가 또 이제 세계 대전급으로 전선이 확대되냐 아니면 국지전으로 마무리되나, 이런 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과 중국, 러시아 이쪽이 과연 개입을 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계속 이제 달러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미 국채 공식 보유액을 2개월 연속 감소시키고 있고요. 이 감소폭이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에 중국이 보유한 국채 가치는 270억 달러 감소해 7,570억 달러에 그쳤으며, 이는 16년 만에 최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국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통해 3천억에서 7천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이 중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 국채 보유량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는 거는 좀 더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벌이는 이런 금융 전쟁들도 미국이 이렇게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환 보유액이 계속 지금 달러 약세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가치가, 이 가치 비중이 지난 5년간 10포인트 감소해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금 점유율은 여기 나와 있죠. 2배로 증가하여 30년 만에 최고치인 약 23%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금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빨간 게 달러예요. 빨간 게 달러고, 지금 이게 골드인데, 원래 예전에는 골드가 이렇게 많았는데 달러가 이제 비축통화되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가 다시 또 골드가 살짝 올라오는 지금 상황이죠. 골드가 올라오고 있고, 달러는 한 10%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뭐 통화들도 그 사이에 조금씩 늘어났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금이 점점 더 이제 통화로서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 유로화를 제치고 2위 통화로 이렇게 올라섰다고 이렇게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더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덩달아 은도 지금 뭐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살짝 눌렸지만, 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급등을 할까.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은이 지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은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무기에 사용되는 은들도, 은이 지금 무기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실버바를 실물로 샀었는데 그걸 잘 산 것 같아요. 은을 갖고 있어서 은의 가치가 더 많이 오르면은 제 자산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은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급등을 할까. 이것도 뭐 여기에서는 6개월 저항선을 깨고 40달러 선까지 곧바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 35달러, 34달러 이쪽인데, 35달러구나. 35달러 선인데 40달러 돌파하고 저기 위에는 50달러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진짜 엄청난 상승을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금값은 지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 기준으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면 1970년대 강세장에는 209번의 이런 올타임 하이죠.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106번의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몇 번을 할까? 지금 76번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최고가 경신을.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것인지,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패권의 과도기고 이제 금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이런 자산을 지켜주는 것은 금과 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과 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이란은 48시간 안에 과연 이제 서로 타격이 더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이제 잠잠해지는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른 뭐 러시아와 유럽이랑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이 전쟁이 확산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시 국지전으로 축소되면서 또 다시 이렇게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란 정권이 전복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금방 정권이 전복되면서 이란이 친미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자산 시장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전부터 금을 강조한 이유가 이런 지금 패권의 과도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변혁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 이런 걸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중국 주식이 이제는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것도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금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금이 왜 올라가냐. 지금 패권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은 이게 뭔가 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